네, 안녕하세요. JP쌤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투부정사를 지난번에 명사로 쓰일 때,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부사로 쓰일 때를 할 건데, 그 전에 아래쪽에 있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먼저 하게 되느냐? 의문사 우리 세모로 표시하죠. 세모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는 항상 명사로 씁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명사적인 용법인 거야. 항상 명사로 쓰인다. 선생님 벌써 3번 얘기했죠? 엄청 중요해요. 명사로 쓰이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다 쓰일 수 있긴 한데 대부분 목적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What to do. 네, what to 부정사라고 하면 무엇을 뭐뭐 해야 할지. what은 무엇이니까. how to 부정사 하면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when to 부정사 하면 언제 뭐뭐 해야 할지. where to 부정사 하면 어디서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쓰입니다. 해서 I don't know 하고 나면 know라는 타동사, 그쵸? 뒤에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는 명사. 독해법을 하면서 이런 표시들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앞에 우리 학생 노트 앞에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적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주로 쓰이는 동사 역시 know, tell, decide, learn. know, 알다. tell, 말하다. decide, 결정하다. learn, 배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동사들과 주로 쓰인다는 거지 다른 단어들이 안 쓰인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접속사 플러스 투부정사 했을 때 무조건 명사로 쓰이고 주로 목적어로 쓰이며 각자 해석하는 방법은 앞에 의문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부사는 실제 adverb라고 해서 기호로는 ad라고 씁니다. 그러면 우리 독해법에서 ad라고 쓰여 있으면 부사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부사로 쓰이는 투부정사는 우리가 공부한 걸 잠깐 살펴보면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명사일 때는 뭐뭐 겉하기, 형용사일 때는 할 될 일, 우리 여기까지 배웠죠? 그리고 부사일 때는 목걸이 원조 정도 양이라고 외웁니다. 내가 목걸이 원조 정도 양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훨씬 좋고요. 중요한 건 목걸이 원조 정도 양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뭐뭐 했다 결과, 뭐뭐 해서 이유, 뭐뭐 하다니 원인, 조건 뭐뭐라면, 뭐뭐 하기의 정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양보입니다. 중요한 건 목걸이 원조 정도 양을 기억하고 각각 목적과 결과, 이유, 원인, 조건, 정도, 양보가 어떤 뜻으로 해석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한 번에 외우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학생 노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놨겠죠. 이걸 참고하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부사적 역할을 할 때 목걸이 원조 정도 양 했었죠. 목, 결, 이, 원, 조, 정도, 양이라고 할 때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러 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원인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원인, 여기선 정확히 말하면 이유가 되겠네요.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과 판단의 원인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감정의 원인은 뭐뭐 해서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고 해서 해서라고 해석되고요. 판단의 원인은 뭐뭐 하다니 너 참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았다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할 때 뭐뭐 하다니 라고 하는 걸 바로 판단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유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는 뭐뭐 해서 뭐뭐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할 때 바로 결과를 씁니다. 뭐뭐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잘 알겠나요? 잘 모르겠는 친구는 다시 한번 돌려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부사적 용법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법인데요.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 to 부정사 외에도 in order to, so as t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to 부정사는 아니겠죠. 네, 뒤에 똑같이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건 알아놓으면 좋아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중학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부사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러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he went to the lake. 그는 호수에 갔어. to see the rainbow.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 무지개를 보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e came to Paris to study. 그녀는 파리에 왔어. To study, 공부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까 to study는 뭘로 바꿔줄 수 있겠죠? To study는 in order to study. 그리고 기억나나요? 기억나야 하는데 자, 보고 so as to study 라고 했었죠. 네, 이렇게 바뀌는 표현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은 한 번에 외워두는 게 좋아요. 두 번, 감정의 원인은 다른 말로 이유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뭐 해서, 어떠하다 라고 되는 거니까 glad, happy, pleased 기쁜입니다. excited, 되게 흥분한, surprised, 놀란, sad, sorry는 미안한도 있지만 유감인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런 형용사들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I'm sad, 나는 슬퍼, to be alone, 혼자 있어서. He was excited, 그는 굉장히 신났어, to win the game, 게임에서 이겨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별표 볼까요?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서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되는 걸 우리가 바로 정도라고 합니다. English is easy, 영어는 쉬워. To learn, 뭐 하기에, 배우기에 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딱 정확하게 맞다고 보긴 어렵지만 정도는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같은 부사적 용법으로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되면 부사,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세 번째,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는 같이 쓰이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보통 grow up이나 leave까지 하는데 wake up 같은 경우에도 가끔 쓰이는 거죠. 자라서 또는 살아서, 깨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John lived to be 90 years old 하면 존은 살아서 90살이 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90살까지 됐다. 90살까지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He grew up to be a lawyer. He grew up to be a lawyer 하면 그는 자라서 변호사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She woke up to find myself famous 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그녀는 깨어나서 myself가 아니라 herself겠네요. 그녀 자신이 유명해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라는 의미가 돼요. find는 알아차리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깨서 그녀가 유명해진 걸 알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결과는 동사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이 나왔다. 그러면 방금처럼 선생님이 해석해 봤을 때 순서대로 뭐뭐 해서 뭐뭐 했다 라고 해석이 말이 되면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목걸이 원조 정도 양을 기억하고 있고 그 목걸이 원조 정도 양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다 보면 맞는 뜻이 생깁니다. 그러면 맞는 뜻이 됐을 때 그게 이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이건 목적이야, 이건 이유야, 이건 결과야 라고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맞는 뜻을 해석해 보시고 적절한 뜻이 들어가 있는 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투부정사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모르는 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